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오늘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소득,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키가 커 보이고 정말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봤을 때는 나도 또 같이 크고 하면은 비슷하네, 별로 안 크네, 이렇게 나중에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또 어렸을 적에 굉장히 커 보이던 학교 운동장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면은 그렇게 정말 작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막 힘께나 쓴다고 했던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커 보이고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그냥 웃기죠. 네. 또 반대로 어렸을 때는 뭐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또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뭐가 있겠어? 뭐 이렇게 공부의 영향력이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공부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 이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막 교육기관들 또 평생교육원들이 그래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변수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경험해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했던 게 작아지기도 하고, 영향력이 작던 것이 커지기도 하고, 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영향력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향력의 크기라는 요소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effect size, 효과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요소죠. A라는 요인이 B라는 요인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 자체도 중요한데 A가 B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거라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정책적인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는 기업이 또 CEO가 의사결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막 정말 몇 천억, 몇 조 원짜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또 작게는 우리 개인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근데 반대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면은 다른 것은 무시하더라도 X의 변화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X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정책적, 기업적, 개인적 의사결정에 X라는 변수를 반영해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거예요.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소들의 변화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요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 것도 있고요. 어떤 요소들은 오히려 영향력이 작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에 큰 변화가 없는 요소들도 물론 존재하고요. 그래서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21에 기술되어 있는 코로나19 이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효과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들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생활평가, 이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변화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전에는요, 가계소득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2019년, 2018년, 그 이전 시기죠. 이때 가계소득은요, 생활평가, 행복하고 정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활평가 점수도 높아진다. A가 뭔가 1단위씩 증가할수록 Y도 그거보다 물론 작을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적인 관계인데, 소득과 행복 사이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은 높아져요. 생활평가 점수는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실 이 정적인 관계 자체는 유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표의 이 부분인데,
여기 0.152 이게 2017년부터 2019년에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 그 효과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건 코로나19가 이제 이미 확산된 후죠. 확산된 후에 소득의 영향력이에요. 일단 0.152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고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는 게 정적인 변화, 정적인 관계에 있다 그 의미고요. 역시 플러스 방향인 건 똑같죠. 플러스 방향인 건 똑같습니다. 정적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차이값을 보면은 예전에 정적인 관계보다 정적인 관계 영향력은 좀 줄었죠. 그래서 이 차이값이 마이너스 0.043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표가 의미하는 바예요. 즉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활평가, 즉 행복이 좋아지는 경향은 그대로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강도, 나타나는 수준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전에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생활평가 점수가 0.15점 증가했었다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본격적으로 2020년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2020년 하여튼 뭐 1, 2월 이후에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생활평가 점수가 0.1점밖에 증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해석할 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졌다. 그건 아니죠. 줄어든 겁니다. 그냥 돈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돈이 행복에 미치는 그 효과의 영향력, 효과의 크기가 다소 좀 줄어들었지 영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왜 줄어들었을까? 이거를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죠.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한 사람, 감소한 사람, 또 그대로인 사람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다. 코로나19가 있었다고 해서 뭐 소득이 다 감소했느냐 그건 아니고 감소한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도 오히려 증가한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거죠. 또 이런 소득 변화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 불행해진 사람, 또 그대로인 사람, 행복이 그대로인 사람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자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을 수 있죠. 이런 무작위적인 어떤 뒤섞임에 의해서요. 즉 코로나19는 불특정 다수의 소득에 되게 불확실하게 영향을 준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무작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계소득이 생활평가 점수, 이 행복 점수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근데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성을 낮출 수 있는, 효과의 크기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사실 소득이 만약에 양극화가 됐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더 양극화가 됐다면 소득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은 더 줄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커지는 거죠. 표준 편차가 커져요. 이렇게 항상 편차가 커지면은 효과의 크기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계소득의 편차, 즉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은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졌다면 그래서 중간지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지대가 없어졌다면 맞아요. 바로 이런 양극화 때문에 두 요소 간의 상관관계 계수, 효과의 크기 계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차가 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의 직관은 이 양극화 때문에 소득이 생활평가 점수, 행복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좀 다소 좀 불길한 예상을 저는 지지해요.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 그냥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 두 번째 해석, 양극화가 심해졌고 편차가 커졌기 때문에 소득의 영향이 감소한 거다. 좀 아쉽죠. 라는 좀 다소 안타까운 것을 저는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사회 계층이 양극단으로 분리되고 계층 이동이 줄어들면서 가계소득으로 인한 계층 이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돈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든 겁니다. 편차가 자꾸 커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예감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슬픈 일이니까 저는 이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예감이 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가 나타나기를 오히려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나타나고 있긴 한데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한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효과의 크기 중에서
소득, 소득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